안녕하세요. 지금 엑셀 쓱싹 시리즈 우리가 엑셀 2016 시작해 볼게요. 영진닷컴에서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기초적인 내용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절 구성도 돼 있고 파일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로 수업을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수업하시는 분들은 왕초보나 초보이시거나 초보지만 한 번 배웠지만 다시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엑셀은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자, 수치 계산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통계, 도표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21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6 버전이 있죠. 영진닷컴에서 엑셀 2021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엑셀을 처음에 여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 바탕화면에 이게 바탕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화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죠?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바 있죠? 길게 돼 있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얘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긴 바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시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저처럼 바탕화면에 엑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아이콘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고 오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 표시줄에 있어요. 그러면 작업 표시줄의 장점은 클릭만 해도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통 이걸 시작 메뉴라고 하거든요. 창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 모니터에도 있고 키보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창, 4개의 창처럼 되어 있는 이걸 윈도우 버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시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저 화면에서는, 윈도우에서는, 자,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다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윈도우 10은 그렇습니다. 저는 윈도우 11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엑셀이라는 걸 영어로 엑셀이라고 EXCEL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앱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으면서 열기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또 찾을 수 있냐? 자, 여러분 이렇게 모두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엑셀은 2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쯤 오면 이게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이제 검색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꺼내놓지 않으면 없겠죠. 자, 이게 저는 만진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되어 있거나 누군가 세팅을 변경했을 겁니다. 자, 이걸 클릭하셔서 EXCEL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제 타이핑을 저 지금 타이핑도 못하놨네요. EXCEL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한글로 쳐도 나올까요? 자, 한글로 제가 쳐볼게요. 엑셀,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나오나요? 아니죠. 저는 폴더가 있었기 때문에 폴더가 나오고,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저는 어디에 있죠? 저는 작업 표시줄에 놓는 걸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작업 표시는 한 번만에 이제 더블 클릭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작업 표시줄에 꺼내놓기를 되게 추천드리는데, 그럼 대부분은 이런 비슷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내가 세문서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세문서라고 안 떠요. 세문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통합문서 1이라는 표현 보이나요? 이게 세문서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통합문서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이랑 지금 7페이지까지 시작했으니까 8쪽에 3번 시작하겠습니다. 8쪽에 3번은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라고 하고요. 자,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를 한 거는, 자, 여기 약간씩 버전별로 화면이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시면 얘는 빼기를 누르면 클릭하면 화면이 작아져요. 자,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더하기를 누르시면 화면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좋지 않거나, 그러니까 비장애이든 장애이든 그건 상관없이 눈 시력이 안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눈의 시력은 진짜 눈 쪽에 시력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노화가 오거나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시력이 정말 거의 2.0 막 이 정도로 시력이 좋았던 사람인데 노화는 이미 40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오는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력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클릭해서 저도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100%가 기본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125%이 정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130%이 정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작업량이 많아지면 이렇게 크게 못합니다. 100%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는 거, 제가 지금 클릭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바 보이시죠? 이 바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거나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끌어보면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도 하고 끌어다 놓기라고 하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끄느냐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만 있느냐? 컨트롤 키를 자 마우스 누르기 전에 잠깐만 컨트롤 키가 이거거든요. 자 펑션 키는 일반 키보드에는 없어요. 이거는 노트북에는 있지만 이 컨트롤 키가 아마 끝에 있을 겁니다. 보통 분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중에서 마우스 한가운데 바퀴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바퀴 모양으로 생긴 걸 위로 올리면 커지고 아래로 올리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익숙하지기만 하면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양손을 못 쓰시는 분은 이 방법이 더 불편하시겠죠. 그럼 이걸 쓰시면 되고 내가 익숙해진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지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건 결국 나한테 익숙한 방법, 나한테 편리한 방법은 각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8조 설명 끝났고요. 5번 오겠습니다. 5번은 자 5번 그쪽에 있는 5번은 뭐냐면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 이름 하나하나가 지금 저는 홈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초록색 밑줄 보이시죠? 이게 홈 탭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서랍을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리본 메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1번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닫기라고 보이시죠? 닫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닫는다는 게 닫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 여기 끝에 보이시죠? 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입표를 X표를 눌러도 닫아지고요. 지금 파일 탭을 클릭했더니 나왔던 여기 중에서 이 닫기를 눌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닫아지는 겁니다. 두 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 이거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고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뒤로 돌아가기 많이 쓰잖아요. 그럼 뒤돌아가기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럼 좀 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 화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걸 여세요. 그러면 여러 개가 열려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것들이 얼마나 여러 개 열려 있는지 지금 살짝씩 작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여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열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거 열고, 자, 여기 1이죠. 여기 뒤에는 2라고 여기 뒤에는 2라고 붙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2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자 열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다들 하셨는데 문제가 제가 지금 이거 자꾸 만지니까 이거 뭐냐면 화면을 최대화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여기 파일 탭에서 닫기를 제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거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닫기라는 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홈을 누른다고 해서 우리 인터넷 생각하시고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걸 누르세요. 아니에요. 뭐를 뒤돌아가기 얘를 클릭하셔야 된다는 거. 자,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이거에 대한 설명은 9쪽이었습니다. 그러면 10쪽 갈게요. 10쪽은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버전이 달라서 버전별가 그렇지만 비슷한 게 많죠. 자, 이거 정말 제가 20년? 20년 정확하게는 30년 전에도 디스켓 모양이었어요. 저장이. 엑셀이. 근데 아직도 이거는 그대로죠. 다른 건 사실 바뀐 것도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죠. 근데 책에는 이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책에는 요 자리에 있죠. 저장키가. 그건 그렇지만 내 컴퓨터는 다를 수도 있고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나랑 화면이 조금 다른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키다? 저장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1번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란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다가 빠른 실행 도움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여기 꺽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없을 수도 있어요. 꺽쇠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목록 단추, 자세히 보기라는 단추라고도 하고 여기를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이게 세모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클릭이 돼 있잖아요. 클릭이 되죠. 자동 저장을 제가 꺼볼게요.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는 저걸 쓰지만 제가 꺼볼게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새로 만들기를 아예 여기다도 넣고 싶어. 그러면 이걸 체크하면 여기 이 종이가 약간 꺾여져 있는 것 같은 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새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필요하다면 하는 거. 저장은 무조건 켜놔야 돼. 선생님 저는 저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장을 클릭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싫다면 자, 지금 다시 실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그러니까 본인이 해놓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저장. 그리고 가끔 제가 추천드려요. 실행 취소나 다시 실행이라든가 저장. 이건 무조건 해놓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열기나 어떤 분은 열기하고 그러니까 열기나 새로 만들기라든가 요것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빠른 인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선택인데 저는 이 세 개는 무조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매뉴얼을 정말 이제 약간 PPT 고수들이나 뭐 프레젠테이션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목록을 여기쯤으로 내리세요. 여기 한 줄을 차지하게. 그래서 자기가 자주 쓰는 것들을 쫙 여기다 놓으세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쓰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기타 명령이라고 또 보이시죠? 그러면 이 기타 명령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추가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써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보시고 클릭합니다. 근데 초보분들한테는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오히려 더 혼동만 주시고 화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다는 거. 왜 나는 여기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목 표시줄 얘기할게요. 제목 표시줄이 어떤 분은 저는 이게 검색이 이렇게 한가운데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색이 여기 와 있지 않는 분도 있어요. 왜? 자,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뭐냐면 본인이 이걸 원치 않으신 경우는
좀 뭐 버전별로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인 제목 표시줄이 거기 있지 않고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제목 표시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요거 제목을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책에 보시면 요 가운데 있죠. 자,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이 퍼센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쓰지도 않는데 이게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 경우는 요거 보이시죠? 얘를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대는 거예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 대고 마우스 우클릭. 우라는 건 오른쪽이죠. 마우스 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뭔가 실수로라도 이렇게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럼 제거라는 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클릭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자 보세요. 마우스 클릭 제거. 그죠? 자 이거를 해봐도 제거 이렇게 나오죠. 물론 저는 이 저장을 제거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장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장이 지금 늦게 오잖아요. 그거는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꺼요. 자, 여기서 제가 다 끌게요. 다른 걸. 그런 다음에 다 끄고 다시 한번 실행 취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순서가 뭘 먼저 누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제목 표시줄도 했고, 다 했고, 자,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하면, 책에는 이 전체가 리본 메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또 여기는 서랍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파일 탭. 그리고 나머지는 탭인데, 자, 홈 탭이 될 수도 있고, 홈 탭이 될 수도,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뭐, 수식 탭, 데이터 탭, 검토 탭, 보기 탭, 이렇게 탭입니다. 그런데 이 탭을 뭘 누르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게 바뀌어요. 근데 파일 탭은 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따로 열리죠. 그것만 다르고, 이 나머지 파일 탭 빼놓고 여기 있는 탭들은 뭐가 바뀐다? 리본 메뉴가 바뀐다. 파일은 그렇게 열리지를 않죠. 자, 제가 파일 탭도 클릭해 볼게요. 파일 탭 클릭하면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느낌처럼 되죠. 홈 탭은 자, 요게 기본으로 보이는 탭입니다. 자, 이게 리본 메뉴입니다. 얘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리본 메뉴. 자, 리본 메뉴라고 했고요. 삽입 탭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바뀌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수업을 하면 다른 탭을 클릭한 상태에서 제가 뭐 복사 누르세요. 그럼 복사가 여기 없는데요. 이 리본 메뉴에 복사가 없다면 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홈 탭인데 지금 검토 탭을 클릭해 놓고 복사를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리본 메뉴가 정말 제일 많이, 그러니까 홈 탭에 뭐 나중에는 삽입 탭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을 하게 돼요. 자주 쓰는 거는. 특히나 자주 쓰는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무래도 홈탭을 제일 많이 쓰겠죠. 자, 그리고 3번은 끝나고 4번 이름 상자.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데, 자, 이름 상자. 자, 이게 이름 상자입니다. 이게 이름 상자라는 건데, 얘는 내가 지금 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꺽쇠가 보이는 걸 보시고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클릭할게요. 그러면 얘가 어디 있죠? 자, 여러분은 자, 이렇게 하시죠. I라는 곳에, 자, I라는 열이 항상 먼저죠. 8, I8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죠? I8.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 상자라는 겁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셀의 주소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선택된 얘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이름을.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블럭을 정해놓고 이거를 제가 이름 1 이렇게 해볼게요. 이름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얘네들 이름은 자, 이 이름 1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A1부터 D6까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할 때는 그런데 A1부터 D6까지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들어가면 이름 원이라고 제가 해놓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기초분들은 이제 모르셔도 되는 건데 수업하다 보면 반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셀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름 상자를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G6,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 있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죠? 요 꺽쇠를 누르면 더 목록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 수식 입력줄.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핑을 쳐도 저 위가 바뀌어요. 가나다라 이렇게. 자, 여기 타이핑을 바로 더블 클릭해서 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서로 다르게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2021 0201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런데 여기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자, 완전히 얘가 다르기도 하지만 잠깐만요. 이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간단한 날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날짜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표시되는 건 그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되지만 여기는 다르죠. 자, 요렇게 두 개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기본이에요. 원본 같은 건데 이거는 제가 명령을 통해서 표시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왜 다르게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 자, 그리고 열머리 글 갈까요? 열머리 글이라는 건 여러분이 여기 보이시죠? A부터 여기가 열머리 글이에요. 자, 그런데 열머리 글에 마우스 포인터가 갔을 때는 자, 보통 마우스 포인터는 뭐죠? 그렇죠. 이 더하기 네, 하얗고 토실토실한 이 마우스 포인터에다가 열머리 글로 가면 자, 이렇게 가면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쵸. 까만데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돼 있는 걸로 바뀝니다. 이게 열머리 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옆으로 갔을 때 요것도 더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꾹 눌러서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열머리 글은 돼 있고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XFD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다 쓰지도 못해요. 이거를 다 쓰지도 못해요. 얼마나 크면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번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죠? 저희 컨트롤하고 방향키 오른쪽 키를 누르면 됩니다. 또 이것도 궁금해 하실까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누른다면 이렇게 저처럼 제일 마지막 열머리의 제일 마지막까지 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한테 또 이제 행머리 글을 해볼게요. 행머리 글. 행은 뭐냐면 여기에요. 행은 1부터 숫자로 돼 있는 게 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 알파벳으로 돼 있는 게 열이고, 그죠? 그런데 행은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돼입니다. 보이실까요? 이게 행머리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잠깐만요. 자 여기서도 바로도 자 보세요. A1이라고 제가 타이핑을 쳐볼게요. 여기서 타이핑을 치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타이핑하고 엔터까지 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머리 글에 대한 설명도 하나 줘볼까요? 자, 행머리 글은 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이 행머리 글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얘가 얼마까지 있냐면 1048, 그러니까 100이요. 148, 576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제가 이제 스크롤바로 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한도 끝도 없이 막 계속 내려가야 되죠. 자,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한 번에 내려가려면 컨트롤하고 방향키 아래를 내리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됐죠? 그죠? 한 번에 지금 1048, 아니, 1000이라는데 계속 148, 576이네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자 처음으로 돌아갈 때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죠? A1을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를 쳐도 한 번만에 올라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7번 끝났고요. 8번의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워크시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를 워크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워크시트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크시트의 작업 창이기도 하지만 시트 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를 워크시트 탭이라고도 하고요. 워크시트의 이름은 바뀝니다. 여기는 시트의 탭의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네,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워크시트. 자, 셀 포인터. 자, 셀 포인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어쩌면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제일 생소하고 그렇다는 단어로 말씀하시는 게 셀이라는 표현이에요. 셀. 이게 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셀이 모여 있어요. 하나하나의 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엑셀은. 자, 셀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없죠.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서 쉬프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은 이 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셀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얘는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요 포인트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셀 포인터가 어디 있죠? 그러면 B3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10번 갈게요. 10번은 자, 이겁니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얘는 시트가 지금 하나이니까 그렇지 여러 개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20개 있다고 그러면 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고 앞으로 올 땐 이걸로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누릅니다. 얘를 이동 버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동 버튼? 시트 탭 이동 버튼. 그러면 얘는 다 뭐라고 해요? 시트 탭인 거죠. 하나의 시트 탭인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 워크시트 전체를 뭐 이동하거나 삽입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2번 상태 표시줄이라는 표현 보이죠? 우리 스마트폰에도 상태 표시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상태 표시줄은 자 여기가 상태 표시줄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거 뭐라 그랬죠? 작업 표시줄이고요.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상태 표시줄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12번에, 그러니까 11쪽에 12번에 상태 표시줄을 하실 때,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드래그를 하자마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상태 표시줄은 여기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 하셨을 때, 자, 여기 체크 표시가 돼 있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한번 꺼볼게요. 자, 이렇게 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 켜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수란 제가 블럭을 지정한 이걸 표현하는 거고 숫자 데이터는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숫자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한 거고요. 합계, 평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엑셀, 이걸 모르고도 엑셀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지만 알아두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버전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13번. 자, 상태별 수는 나중에 셀 범위를 지정할 때 해보면, 다른 게 나타나는 걸 나중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요거 보기 보이시죠? 보기가 세 가지가, 자, 지금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걸 좀 크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기본,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얘는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 보이시죠? 두 번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는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누를게요. 페이지가 여러 개 있을 때 페이지를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프린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로 보기로, 자,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끔 제가 듣는 얘기가 뭐, 저만 화면이 달라요 라고 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런 경우는 뭐를 눌렀다? 자,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기본인 거를 안 누르고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지 나누기라든가 이걸 누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클릭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잘못하다가 아니면 실수로도 뭐 이렇게 클릭해놓고 뭐 큰일 난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대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게 크게 하는 거고 이게 작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100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전 한 125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엑셀에서 사용되는 마우스 포인터 모양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마우스 있죠? 이게 기본입니다. 셀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거나 그래서 블럭을 설정하거나 영역을 나타낼 때 선택할 때도 됩니다. 그런데 자, 더하기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까맣고 날씬한 더하기. 자,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대잖아요. 그러면 까맣고 날씬한 더하기로 변신합니다. 다이어트 한 것처럼. 여기다 대면 채우기 핸들에다가 대면 채우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꾹 누르고 끌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채우기 할 때 사용하는 버튼으로 이제 포인터가 바뀌는 거죠. 마우스 포인터가 생각보다 많은 걸 얘기해 주죠. 자, 제가 여기 하나를, 자, 마우스 포인터 지금 보일까요? 요 마우스 포인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마우스 포인터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근데 얘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런 테두리 보이시죠? 이 초록색 테두리 쪽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좀 전에 제가 말한 그 포인터 모양이 됩니다. 얘는 이동할 때 사용하거나, 물론 복사할 때도 사용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걸 사용하면 복사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하면 이동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머리글에 이렇게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변하는 거 요렇게 드래그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드래그 하세요 보면 이렇게 밑에를 드래그 하세요. 그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다르죠. 제가 열의 포인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열 포인터 요 모양 보고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규팅해야 되고 더블 클릭하면 사이즈 맞게 되잖아요. 그
행이나 높이, 그러니까 열의 너비나 행의 높이를 조절할 때 씁니다. 자,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다 대고, 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럼 꾹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 지금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챕터 1. 제가 설명을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빨리 해야 되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다음에 또 제가 노력해서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이거 책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제가 또 영상 밑에 링크 걸어 놓으면 링크 안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영상보다 나는 글로도 한번 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싶다 그러시면 밑에 설명란에 클릭하셔서 영상 설명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이 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